스노클을 이용한 저병 팁 알려드릴게요. 수영의 달인을 찾아서 수달. 저병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5m 가는데 저병을 왜 지치게 가십니까? 25m 가면 안 지치고 갈 수 있어야죠? 라고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까요? 네, 답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호흡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호흡으로 계속 호흡을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스노클을 꼭 이용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일단은 저병을 팔 돌리기 배우기 전에 저병 발차기를 이미 배웠겠죠. 이미 저병 발차기는 배웠을 거고 설사 배우지 않았더라도 그 타이밍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똑같이 해볼게요. 손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저병이 팔이 들어오면 여기서 한번 발을 차고 그 다음에 입속킥 다음에 출속킥에서 발을 한번 차요. 여기서 차고 나오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저병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들어올 때 차는 킥 한번 차고 한번 기다리면서 또 한번 찬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젓는다고 했었어요. 그 발차기를 앞에서 두 번 찾는 방법은 장거리 저병에 가깝다. 보통 일본 선수들이 200m 선수들이 요새는 스트로크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앞에서 들어올 때 하나 둘 한 다음에 발차기 없이 리듬만 타고 팔 접고 나오는 그런 영상도 많지만 그런 선수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선수들 기록이 보통 우리나라 기록보다 빠르거나 한 선수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를 떠나서 발차기의 방법은 50m 하는 발차기를 차느냐 200m 하는 발차기를 차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해야 될 방식은 긴 거리의 수영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짧은 거리의 수영을 갖고는 지쳐서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팔을 던지면은 한 번, 두 번 찼어요. 그 다음에 발 차지 말고 팔을 뒤로 끌고 와서 뒤로 밀어요. 뒤로 미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여기까지 밀었죠.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미는 거와 여기까지 미는 차이예요. 여기까지 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지금 힘이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밀면 이미 여기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 둘, 여기까지 밀면 밀고 나서 힘이 빠져요. 근육을 지금 쓰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팔에 보면 안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과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조직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육이 쓰임새가 다 달라요. 물을 들어가서 캐치하는 근육과 물을 당기는 그 스컬 할 때 그 중간에 당기는 근육과 피니시를 하면서 미는 근육의 단계, 삼두근을 쓰는 단계가 다 달라요. 그리고 밖에 리커버리 돌아올 때 근육도 다 다른 근육이고 아까 자유형 할 때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되게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자, 물에서 물을 잡아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물을 미는데 아까 평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피니시 할 때 힘 팍 안 썼죠. 얘도 슬그머니 여기까지만 밀어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은 한번 힘을 빼요. 밀고 나서 한번 힘을 빼고 다시 이 근육을 이렇게 드는 힘을 써요. 그러면 이 근육이 반응을 해요. 그럼 들어서 돌아오는데 아까 여기까지 밀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 밀고 나면 여기 힘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들으려고 하면은 경직이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 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경직돼 있기 때문에. 팔을 하나, 둘 밀고 팔을 위로 들듯이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예요. 옆으로. 팔 그냥 옆으로 들고 팔이 물 바깥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양손으로 해볼게요. 하나, 처음에 설명이 좀 길어요. 자, 하나, 둘 한 다음에 손을 밀고 지그시 세게 미는 거 없어요. 밀고 한 박자 쉬고 팔 끄집어내는데 손을 어디로 끄집어내요? 뒤로 밀어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민다.
그리고 이 손이 처음에는 물에 걸릴 거예요. 손끝이 안 걸리게 그대로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발차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유형 발차기를 하셔도 되고요. 요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여기 도움이 많이 돼요. 쇼핀, 지금 요거는 이제 선수들이 주로 많이 쓰는 스타일의 쇼핀인데 긴 오리발은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 발목에 상해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핀 선수들이 쓰는 그 오리발은 쓰시면 안 되고 짧은 오리발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거 쓰시는 게 좋고, 이거는 거의 선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무거워요. 한 박자 쉬고 옆으로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견디고. 그렇지. 잘 견뎠어요. 오케이, 바로. 어이, 박수. 잘했어, 진짜. 우리 같이 물대 박수. 시작. 내가 질문을 할게요.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치죠. 숨이 안 차네요. 근데 대신 좀 버겁죠. 네, 돌아갈 때 네. 천천히 하니까 그게 네. 조금 힘들고 나머지는 편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허리에도 자극이 왔을 거고 어깨에도 자극이 왔을 거예요. 견디는 동안에 쓰고 있는 근육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모르고, 또는 거기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그 근육들 쓰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근육들을 조금만 자극줘도 내일 되면 여기 쑤실 거예요. 쑤시는데 그거 사용을 하면 젊어져요. 젊어져요. 네. 우리가 하시는 게 좋고, 지금 그 동작에서 이제 다음 자세를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는 지금은 하나 둘 하고 밀고 한 박자 쉬고 이렇게 들어왔죠. 이번에는 하나 둘 하고 셋을 밀게요. 세 번 차는 거예요. 발을 하나 둘 셋 하고 한 박자 쉬고 돌아오고, 피니시 할 때 세 번째 킥을 차면서 미는 느낌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볼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렇지. 어이, 좋아. 하나, 둘, 셋. 그렇지. 아이, 좋아.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아이, 좋아. 스톱. 어때요? 아까 좀 아까우고?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편하죠. 그리고 또 당기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하나 둘 하는 동안에 내 몸이 스트림라인이 잘 유지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할 때 비로소 내가 동작을 하면서 몸이 요동치는지 안 요동치는지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요동치지 않고 나와야 그 다음 글라이딩 할 때 오면서 리커버리 동작이 안정되게 돌아올 수 있고, 그걸 느꼈을 거예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한 번 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물론 들어가서 찬다는 기분으로 차고, 뒤에서 세 번에 멈췄던 거를 안 멈추고 나오기 위해서 네 번을 차는 거예요. 단지 요때 주의할 점은 네 번째 나와서 확 빨라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지금도 이제 똑같이 직접 하면 하나, 둘, 셋이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 둘 하고 셋에 이만큼 안 넣고 넷에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맞은 거예요. 요번에 그 속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요번에는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네 번인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볼게. 그럼 정상적인 저병에 가까워지는 아마 이 리커버리 아웃이 나오겠지만 감안해서 높낮이를 최대한 줄인다. 스토크는 잠길 수 있다. 네. 네, 준비 고! 지금 한 거 팁을 어느 정도 얻으셨는데 요거보다 더 빨리 하면 이제 정상적인 수영에 가까워져요. 속도 올리는 수영을 하니까. 지금 그 동작 자체를 자유형 픽 차고 할게요. 네, 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까 처음에 했던 자세는 안 지치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까지도 안 지쳐요. 세 번째 단계 가면은 조금 지칠랑 말랑인데 그래도 뭐 그냥 할만해. 그리고 나서 뒤에서 쉬지 않고 돌리는 거를 가다 보니까 계속 다른 동작들이 동원이 돼야 되니까 이제 지치기 시작하죠. 근데 저병할 때 우리 막연하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결리고 뭐 지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지침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더라도 이렇게 지치면 괜찮은데 그냥 저 동작 자체가 어려워서 도착하고 나면 아이고 나 살려 그러고 있으면 그걸 잘못 지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속도를 좀 한번 내볼게요. 허리가 아픈 관계랑 이제 더 무리한 거를 요가하면 허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 속도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천천히 할 땐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하니까 이렇게 오면서 들어가면서 팔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스파이크가 여기서 물을 잡고 이렇게 안고 들어간단 말이야. 안고. 그러니까 더 모을 때까지 몸을 코어를 잡고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저병으로 가볼게요. 저병으로 1, 2, 3. 하나, 빠르게. 좀 빠르게. 이거를 그 기초적인 동작 외에 이 동작의 응용 동작으로 하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또 여기 배우시는 분들도 한번 도움이 되고자 하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작이 좀 더 일반인들 비해서는 잘 나온 편이지만 그래도 오늘 허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많이 애쓰셨어요. 제가 이제 죽은 YS 은퇴하시는 건가요? 자, 김진 선생님께서 지금 오늘 저하고 해봤는데 완전히 트레이닝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는 트레이닝이 좀 돼서 좀 지쳤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좀 그냥 하는 저병보다 나아요. 왜냐면 제가 저병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박자를 맞춰서 뭔가 웨이브 없이 가서 그런지 확실히 힘든 거는 덜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업다운이 없으니까 네네. 불필요한 힘이 많이 생략이 되죠. 그렇죠. 참 좋은 거를 오늘 또 하나 배운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일단 저병을 접하려면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병 아까 이제 가르쳐드렸던 평형도 이제 아주 오늘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게 무작정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할 거야라고 하는 그거로 보실 게 아니라 그런 단계들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선만 지키면 굉장히 수영을 아름답게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황선우 선수가 지금 박태환 기록을 깼죠. 100m, 200m 깼는데 그 기록 자체가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나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하는데 황선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수영의 로핑연법 그 자체가 이제 불규칙한 좌우 언밸런스한 그 수영이 그게 그 선수한테 맞는 거지, 그 선수가 그렇게 해서 기록을 잘 냈으니까 나한테 맞겠지라고 도전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유형 그 영상도 돌려보시면 되는데, 힙 드리븐, 바디 드리븐, 숄더 드리븐이라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 돌리는 건데, 힙은 왜 돌려야 되고 돌렸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되는 게 기본 설명은 돼 있어요. 근데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김일현 선생님하고 또 그런 걸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할 건데요. 네. 제가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수영 어렵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1대 수달님답게 인사 그러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수영하는 그날까지 수영 어렵지 않아요. 안녕.